그 성남시장에서 일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언론에는 좀 보도된 게 몇 가지 있던데. 네, 저는 이제 성남시 때는 제가 부자진으로 일하진 않았고요. 네. 네. 이 책에 담겨져 있는 이 책에 거. 담겨져 있죠. 성남시장 네. 때부터 대표님을 모셨던 분들이 담아놓은 일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지난 판교에 네. 환풍구에서 이렇게 추락 지하철 이제 환풍구가 있잖아요. 거기서 네. 뭐 이렇게 공연 같은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도 나오지만 이재명 후보는 직면의 리더십이라고 저희가 이제 명명했습니다. 직면. 갈등과 직면하시는 거예요. 보통 행정가 또는 정치인들은 어떤 사고가 터지면 네. 거기 중심에 들어가서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부하 직원 또는 참무진이 가거나 아니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해결 시점에 가서 본인이 해결했다 이렇게 가서 이제 사진 찍고 촬영하고. 네, 보통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터진 그 순간부터 바로 가요. 그 현장으로 뛰어들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직접 당사자가 풀어갑니다. 그 해당 당사자들과 함께.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 때도 보시면 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예. 신천지가 예. 코로나의 진원지다. 거기를 가죠. 그렇죠.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갔다가 그냥 돌아 나올 수도 있고요. 오히려 간 게 허탕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가신 거예요?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가시는 거예요. 네. 왜냐? 책임 있는 당사자,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가면 그게 수많은 관심이 모이고 네. 국민의 눈이 모이면 그렇죠. 그 힘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성남시 때도 네.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로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고 피해자가 생깁니다. 네. 보통 그런 일이 생기면 빨리 수습하세요. 대책본부를 뿌리세요 정도 기다렸다고 움직이시는데 네. 바로 가죠. 가서 당사자들과 만나고 대책본부를 현장에 꾸리고 밤새 거기를 같이 지킵니다. 그리고 거기 당시 유가족들 또 피해자 분들 당사자들과 계속 면담을 하시면서 필요사항을 체크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질 수많은 대책 문제 또는 보상 문제까지도 네. 일일이 챙기죠. 네,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보통 이런 사고가 나고 나면 해당 지자체 또는 지방정부의 수장에게 원망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죠. 네, 이분들은 오히려 나중에 감사패를 고마워하고 네, 고마워하고 그렇게 하죠. 이제 그런 일들이 대표적인데 항상 이재명 대표는 갈등의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갈등과 직면하고 결국 국민과 현장 속에서 만나서 답을 찾고 해결 방향을 찾는 사람. 현장형 행정가다. 이번에도 산불이 터졌을 때 네. 그 항소심에서 무죄인가 선고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바로 산불 현장으로 가시더라고. 근데 끝나자마자 끝나자마자 바로. 근데 그냥 바로 현장으로 바로 현장으로 가셨죠. 네. 그래서 그냥 가서 하루만 있다가 이렇게 뭐 사진을 찍고 온 게 아니라 네. 거의 일주일 가까이 그 현장을 계속 다니셨죠. 그리고 잠시 국회 일이 있으면 네. 올라와서 책임을 다하고 또 밤에 또 내려가셨어요. 그랬나요? 네, 그래서 계속 밤새 현장에서 지금 이제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들 만나면서 네, 이재민들 만나시면서 또 그분들이 억울해하고 또는 너무 허탈하다 보니까 그 원망과 어떤 일종의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자기가 행정권이 없잖아요. 없음에도 그거를 막 이렇게 원망을 호소하는 걔네 욕만 먹어. 왜 하냐? 너 해결도 못하면서. 네, 근데 그 욕을 듣는 자리를 또 확대해서 갔더니 이재명은 이렇게 욕을 먹었다라는 식으로 왜곡된 그렇죠. 어떤 사람이 너 당신 가보자 뭐 산불 현장 그런 장면이 또 보도됐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제가 무슨 어떤 유튜브 짤을 보니까 욕을 했다 그 자리에서 그걸 또 따가지고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정말 그런 게 아닌데 말과 말 사이에서 보통 습관성처럼 입을 약간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네. 그걸 욕을 했다고 하면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공세가 있어도 진정성이 있으면 통한다. 그러니까 대표님과 이재명 후보님은 스타일이 그러세요. 막 항의를 하면 그냥 계속 듣습니다. 그래요? 네. 야, 어떤 쉽지 자리든. 않은데. 근데 쉽지 않죠. 얼굴이 붉어질 텐데. 이재명 대표님이 제가 대표님으로 모실 때도 사실 대표를 2번 하셨잖아요. 첫 번째 그렇죠. 대표 하실 때는 그렇죠. 당내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바깥으로는
검찰에서 계속 수사,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안에서는 사퇴 압력이 많았고요. 아주 예. 제가 의총을 들어가면 예. 대표님이 앉아 계신데 예. 의원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네. 면전에 있는 대표님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당이 힘들다고 물러가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들을 계속 합니다. 야. 그런 말들 듣고도 첫 번째 대표할 때. 네 많이 힘드셨죠. 네, 그냥 듣고 계세요. 그 모욕적이고 얼마나 스몰. 네, 저는 이제 어. 지금 잠깐 다른 얘기지만 네. 대표님은 본인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 얘기를 한다거나 뭔가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듣는 것에 정말 익숙한 분이에요. 그래요. 프로 경청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들으세요. 근데 그게 시련이 지금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지금 탄핵이 된 윤모 씨는 윤석열이. 네, 윤석열은 네. 2시간 회의하면 1시간 58분 본인 이야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재명 대표님은 네. 끊임없이 듣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이 뭔지를 물을 정도로 계속 들어요. 이 의견, 저 의견 듣고 또 결론도 잘 내리지 않으세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고심하시다가 수기의 과정, 그러니까 수기, 스스로가 숙론의 과정을 예. 계속 가지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그런 현장에 가서도 이 국민들이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라도 해야 저 아픈 마음이 풀어진다. 조금이라도 풀어지고 행정의 역할, 국가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냐. 힘들고 어려울 때, 네. 허탈할 때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언덕 같은 존재. 네, 그런 철학이 네. 있으셔서 그런 현장 가시면 네. 막 욕을 해도 그냥 잘 들으세요. 네, 놔두라고. 네. 아니, 사람이라서 너무 심하게 욕을 하면 막 옆에 비서진들이 막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하죠. 그래도 그러면 항상 잘 보시면 현장에 가서 카메라를 잘 보시면 네. 두세요, 그냥 두세요. 자꾸 그러세요.